비단 경찰의 발표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화재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저유소 관리를 말 그대로 엉망으로 해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주유소에 있는 설비도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화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유증기 회수 장치 이게 이제 없다고 하더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동네 주유소에도 있는 것인데 규모가 커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유증기는 먼저 액체 상태인 휘발유가 증발하면서 생긴 물질입니다. 휘발유는 액체일 때 보다 기체가 됐을 때 불이 더 쉽게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위험해진다는 뜻인데요. 유증기 회수 장치는 바로 저유소 탱크 안에 있는 휘발유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유증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방패인 셈입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장치를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비싸서 설치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소방법에 따르면 사실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런 장치가 있었다면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대한송유관공사 측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낮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주유소에만 가도 이 유증기 회수 장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에서 이제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따져보면 가장 궁금한 것은 송유관공사가 18분 동안이나 화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장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건가요? 예, 앞서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송유관공사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화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저장 탱크 외부에 열 감지 센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난 탱크엔 온도계와 질량 측정 장치, 깊이 측정기 이렇게 3개의 센서만 있었습니다. 모두 화재 그 감지와는 좀 거리가 먼 장치들인데 예. 지난 2008년에도 숭례문 화재 때 이 열 감지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 화재가 더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화재 발생 때 자동으로 인근 소방서에 경보를 울려서 알리는 자동 속보 설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휘발유 저장 탱크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 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큰 것은 따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적다 하더라도 여기 뭐 몇만 톤이 몇십만 톤이 들어가는 그런 기구인데 환기구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걸 벤트라고 부르더군요. 예. 영어로 이 환기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탱크에는 유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모두 환기구가 한 10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 이 환기구 입구에는 그 우물 정자 모양의 촘촘한 철망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인화 물질의 투입을 막는 방지망입니다. 네, 이번에 현장에 나가 자문을 해준 전문가도 방지망이 아예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점검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직접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그 인화 방지망, 그러니까 소염 소자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탈착이 돼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기능을 못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인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소염 소자를 설계하고 그 소염 소자를 거기다가 네. 시공을 하고 했던 그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이게 좀 고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고 서로 뭐 책임을 떠민다든가 이런 현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화재는 결국 그 저유소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부른 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송유관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이지만 정작 저유소 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소방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방청이 관리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유소 점검은 사실상 송유관공사의 셀프 점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측이 매년 1회 자체 검사를 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를 하는 건데요. 그 외부 전문가가 휘발유 탱크를 개방해서 실시하는 정밀 진단은 주기가 1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또 송유관공사의 지분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오일 등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주체가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왜 11년 만입니까? 정밀 진단은? 예를 들면 뭐 5년, 10년 이것도 아니고 11년 만이라고 정해놓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 기자였습니다.